제가 뭐 할 줄 알고 없는데 이게 제가 혼자 개발하다 보니까 외로워가지고 어디 행사에서 자꾸 나가게 돼요. 이게 말을 못해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게임 그래픽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D3D 가지고 뭐 하시는 분 계세요? 한 분 좀 계시네요? 거의 없을 줄 알았는데 제가 하는 내용이 별로 아마 상당수 분들한테는 그닥 관심이 없을 거예요. 저도 알고 있는데 그냥 저런 거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원래 이거 발표 자료는 자체는 뭐 제가 원래 개인적으로 하는 방송이 있어가지고 그때 하려고 만들었던 건데 그래서 내용이 좀 길어요. 그래서 다 엄청 건너뛸 거예요. 25분에 하려면 이런 거 있다 정도밖에 말을 못해요.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이거를 오늘 하려는 거는 간단하게 이 얘기예요. 텍스처를 진짜 텍스처를 큰 걸 쓰고 싶은데 큰 걸 쓸 때가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뭐 포르자 호라이즌이나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같은 거 게임 해보신 분들은 느끼실 텐데 맵이 졸라 넓구나. 맵이 이렇게 넓은데 모든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맵을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보면 아래쪽에 베이스로 깔고 있는 텍스처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형 지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보통 베이스 텍스처를 깔아요. 필드에 대해서 까는데 이렇게 넓은데 텍스처를 얼마나 깔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풀싱 같은 경우도 그렇죠. 풀싱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넓은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으면 진짜 비항공기에서 내려다보는데 나라 하나가 다 보이잖아요. 그 정도인데 어쨌든 바닥에 뭘 깔 때는 텍스처로 깔아야만 해요. 근데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제일 쉬운 방법은 타일로 까는 거예요. 조그마한 타일 텍스처 가지고 반복해서 까는 거예요. 빠바바바바박. 이 문제는 떨어져서 보면 패턴이 보여요. 옛날에 그 패턴을 너무너무 꼴보기 싫어했던 전설적인 게임 프로그래머가 있어요. 존 카맥이라고. 그 양반이 너무 싫어가지고 2000몇 년이지? 2004, 5년쯤, 4~5년쯤이 아니야. 2010년쯤인가? 그때쯤에 발표한 게 메가 텍스처링 기술이라고. 그래서 타일링 없이 계속 연결된 거대한 텍스처를 매핑을 하겠다라는 거를 그 기술 가지고 발표를 했고 그걸로 나온 게임이 레이지라는 게임이 있어요. 해보신 분은 일단 보통 두 가지로 놀라는데 이렇게 넓은 맵이 타일링 패턴 없이 광대하게 펼쳐진 걸 보고 놀라고 첫 번째 놀라고요. 두 번째로는 게임을 해보면 게임이 되게 재미가 없다는 걸 놀라고요. 그리고 욕을 많이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플레이를 해보면 가까이 막 가요. 그러면 이렇게 흐릿했던 텍스처가 갑자기 탁탁탁탁탁 하면 단계적으로 선명해지는 거예요. 엔지니어들이 보면 놀라지. 엔지니어들은 우와 어떻게 만들었지라고 하고 일반인들이 보면 쌍욕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게임이냐 그러지. 그 당시 하드웨어에서는 이 메가 텍스처링을 지원할 만한 기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되는 것만 가지고 만든 거예요. 존카맥이. 되는 것만 가지고 만들었고 그래서 그 되는 것만 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쿠다였어요. 엔비디아 쿠다. 엔비디아 쿠다는 지금도 아마 쓰시는 분은 쓰시겠지만 일반적인 기술은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근데 그 당시로서는 진짜 최신이었고 제가 쿠다를 게임에 적용한 케이스는 레이지 빼고 제 게임 해서 두 가지를 알고 있어요. 되게 마이너한데 그 당시에 저도 되게 놀랐거든요. 아니 왜 게임에다가 쿠다를 썼지? 그게 거대한 텍스처를 로딩을 한 다음에 다시 디코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텍스처가 보여질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한 프레임 뒤에 해요. 이번 프레임을 렌더링을 하면 아직 로딩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 텍스처가 필요하다는 걸 어딘가 프레임 버퍼에다가 써놓고 다음 프레임에 프레임 버퍼를 스캔을 해가지고 거기서 필요한 텍스처들을 그때그때 로딩을 해요. 그러니까 디스크에서 스트리밍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골자예요. 그게 메가 텍스처링의 골자인데 그 작업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당시로 쓸 수 있던 최신 기술을 쿠다를 써서 그걸 한 거죠. GPU 가지고 한 거죠. 그랬던 게임이 있고 지금 제가 여기 한 게 사실 오늘 내용의 큰 줄기예요. 그래서 지금 하려는 거는 뭐냐면 그래서 뭐 각설하고 일단은 그냥 생각해서 하드웨어적으로 현재는 지원이 돼요. 대부분의 그래픽카드와 대부분의 API에서 하드웨어적으로 그걸 쓸 수 있는 기능이 존재를 하고 이제 메가 텍스처링은 똑같진 않은데 컨셉 자체는 비슷한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게 다이렉트X에서는 D3D 타일드 리소스라는 이름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얘가 하는 거는 일단은 쓸 수 있는 텍스처 자체는 크기가 제한이 되어 있는데 16K 곱하기 16K예요. 16384인데 꽤 커요. 그 정도면 꽤 크고 이제 그거 넘어가는 거는 이음매가 보이겠지. 어쩔 수 없지. 근데 어쨌든 상당히 큰 단위로 텍스처를 쓸 수 있고요. 요는 뭐냐면 지금 제가 여기 이미지 하나 띄워놨는데 왼쪽이 250 by 256이고 오른쪽이 16K 곱하기 16K죠. 이게 제 게임 맵에다가 바닥에다 띄워놓고 이렇게 카메라 위로 올린 거거든요. 왼쪽 보면 당연히 엉망이에요. 화질이 엉망이에요. 왜냐면 256 by 256을 그렇게 넓은 맵에다 매핑을 했으니까. 오른쪽 보면 훨씬 낫죠. 여기서 모아래가 보이는 건 제가 이거 잡지 스캐닝 했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하고 싶은데 16K 곱하기 16K 텍스처를 마구 읽어드리면 메모리를 미친듯이 참고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속도도 떨어져. 이걸 어떻게 하면
메모리 적게 먹고 쓸 수 있거냐가 타일드 리소스의 목적이에요. 이게 텍스처 매핑을 해보면 특징이 뭐냐면, 예를 들어 여기 보시잖아요. 여기 이미지 보면 자세히 보시면 여기 보일지 모르겠는데 위쪽 부분 보면 약간 흐릿할 거예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약간 또렷해.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지금 샘플링을 그 바이리니어라는 방식으로 샘플링을 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얘가 그 원래의 가장 정밀한 해상도가 아닌 경우에는 약간 뿌여지는 특성이 있어요. 요거는 샘플링 방식에서 좀 개선을 할 수 있긴 한데 일부러 그렇게 잘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에서 멀어지면 이미지가 멀어지잖아요. 이미지가 멀어져. 계속 멀어져. 그러면 이미지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헷갈렸다. 머스크지 맞지? 멀어지면 나한테 보여질 텍스처를 가장 정밀한 걸 쓸 필요가 없어요. 써도 문제예요. 그래서 점점 예를 들어 128x 128짜리 텍스처가 있으면 그 하위 밑단계를 64x 64, 32x 32, 16x 16, 8x 8 이런 식으로 쫙 만들어놔요. 이거 보통 민맵 체인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정밀한 해상도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가장 이것보다 더 낮은 거 이렇게 불러온단 말이에요. 정밀한 텍스처가 필요하면 그 위로 가는 거고, 요거는 GPU가 자동으로 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카메라를 당겨서 보잖아. 여기도 지금 보면 이 상단 쪽은 카메라에서 멀잖아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샘플링 좀 더 하위 밉체인에 더 저해상도 가지고 샘플링을 한 거고요. 아래쪽이 또렷한 거는 걔네들은 카메라에 가깝기 때문에 좀 더 해상도가 높은 걸 샘플링 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거대한 텍스트를 쓴다고 해도 내가 가까이 가서 보잖아? 가까이 가면 물론 정밀한 거 필요해. 정밀한 게 필요하지만 실제로 그 텍스처의 아주 극히 일부분만 보인단 말이에요. 16K 곱하기 16K 깔아놨어도 여기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중에 진짜 100x 100이나 볼까? 그런 거고 뒤로 쫙 카메라를 당겨가지고 그 텍스처가 내 눈에 하나하나에 다 들어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거기서 가장 정밀한 텍스처를 렌더링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화면에 뭘 보이게 하기 위해서 GPU상에 점유해야 되는 메모리는 어떤 일정 수준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이용하자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거 제 데모 건데 여기 보면 그 왼쪽에 가면 빨간 박스가 있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다 사실 같은 사이즈 박스인데 이게 뭐냐면 가장 왼쪽이 가장 높은 해상도로 렌더링하는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텍스처가 메모리에 올라와 있고 걔를 내가 지금 디버깅용으로 화면에 찍고 있는 건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해상도가 낮아요. 이게 밉체인이에요. 그래서 가장 오른쪽에 보면 그냥 1픽셀짜리 이게 보이죠? 1픽셀짜리 이게 1픽셀짜리 이미지가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16K 곱하기 16K부터 쫙 2분의 1로 리사이즈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1x1까지 간 거예요. 이걸 쫙 늘어났을 때 실제로 내가 이 화면을 봤을 때는 여기서 지금 필요로 하는 가장 정밀한 해상도, 그러니까 16K 곱하기 16K 텍스처일 경우에 화면에 보이는 거는 여기 요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맨 왼쪽에 보시면 새끼 손톱보다 되게 작게 보이죠. 그만큼밖에 필요하지 않고 옆으로 갈수록 옆으로 가면 해상도가 낮다고 그랬어요. 해상도가 낮은 거에서 어느 정도의 면적을 필요로 하느냐예요. 실제로 쓰고 있는 건데 이거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16K 중에 지금 보면 그 중에 16분의 1도 안 쓴 거야. 256분의 1 정도나 썼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용량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텍스트는 어디다 두고 메모리에 두면 메모리 잡아먹고 있잖아. 그러니까 디스크에다 두자는 거지. 요새는 SSD겠죠. 저장소에다 두고 필요할 때만 스트리밍을 하자는 거예요. 텍스처에서. 그게 버추얼 텍스처링이고 이거는 이제 레이지 같은 데는 소프트웨어 방식을 써요. 옛날엔 그런 하드웨어에서 지원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쿠다를 쓴 것도 있고 그렇긴 한데 내 소프트웨어 방식은 훨씬 복잡해요. 훨씬 복잡한데 하드웨어로 쓰면 훨씬 편해요. 샘플링 같은 게 특히 문제가 되는데 그런 건 긴 얘기는 할 필요 없고 현재는 이제 다이렉트X 11 기준으로는 11 11.3부터 지원하고 12는 당연히 지원하고 메탈 벌칸도 다 벌칸도 지원할 거야. 메탈은 확실히 지원하고 벌칸도 지원할 거야 아마. 이거 넘어가고 다이렉트X에서는 11.3부터 지원을 하고 있고 아마 현재 게임들은 웬간치 지원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트리플 A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는 기본 원리는 GPU 안에 MMU가 있어요. CPU에 MMU 있는 거 다 있어요.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닛이라고 걔가 이제 가상 메모리 공간을 쓸 수 있게 해주잖아요. 가상 메모리를 이제 피지컬 메모리로 매핑할 수 있는 하드웨어 유닛이 있죠. 그게 GPU에도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들어가 있고 부지불식간에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GPU 드라이버는 OS만큼 편리한 친절한 물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OS에서는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하게 버추얼 메모리가 항상 유지가 되고 있지만 GPU에서의 버추얼 메모리는 드라이버가 관할하고 있고
이 기능을 이용해서 내가 텍스처를 사용할 경우에는 OS만큼 자동으로 해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머가 해줘야 될 게 있고, 이제 이게 오늘 발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CPU에서 보통 그걸 페이지라고 불러요. 보통 페이징 기법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보통 이제 한 페이지를 옛날 OS 같은 경우 4KB, 1메가, 2메가, 4메가 뭐 이런 식으로 메모리 한 페이지를 결정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는 OS 입장에서 봤을 때는 메모리 한 바이트 요구가 들어와도 4KB나 1MB 할당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메모리 페이지 테이블, 페이지 엔트리 뭐 이런 게 있겠죠. 그게 그런 식으로 GPU에도 있는데, GPU에서는 그것도 이제 페이지라고 부르긴 하는데, 그래픽스에서 일반적으로 그거를 한 타일로 매핑을 시켜요. 타일드 텍스처라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바둑판 모양의 바둑판 모양의 어떤 공간이 있을 때, 그 한 칸들이 CPU 기준으로는 페이지고, GPU 기준으로는 이제 한 타일러가 부르는 거죠. 그게 일반적으로 64KB입니다. 이게 타일드 리소스예요. 이게 지금 보시면 8192 곱하기 8192짜리 이미지인데, 여기서 보면 저 박스 쳐놨잖아요. 저거 한 칸이 64KB예요. 그래서 그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64KB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이미지 사이즈라는 게 나오죠. 메모리가. 그래서 이 BC3로 압축을 했을 때 이게 용량이 4분의 1로 줄어들거든요. BC3로 압축한 이미지인 경우에 그 안에 그 256 곱하기 256짜리 이미지 한 장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실제 관리되는 타일 한 칸 사이즈가, 그러니까 폼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BC3 포맷을 썼을 경우에는 한 타일 크기는 256바이 256이 된다라는 거게 되겠죠. 잠깐만 시간 볼게요. 이게 저는 그 시간을 오버하는 걸 되게 싫어해서 벌써 15분 남았네? 요거 이제 1024바이 1024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밉체, 이거를 만약에 타일 리소스로 만들었을 경우에 8192 곱하기 8192짜리 이미지라면 가장 정밀한 밉체인 제로에서는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고요. 제로, 원, 투 이렇게 내려가면서 재밌는 거는 이제 맨 마지막 보시면 이 마지막 보면 왕창 들어가죠, 이거. 한 타일 안에 여러 개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 64KB니까. 사이즈를 정해놓은 게, 그러니까 메모리 사이즈로 정해놓은 거지 해상도로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깝잖아요. 64KB 안에 다 넣을 수 있으면 다 넣는 게 낫지.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기능적으로 어떻게 구현해놨냐면 이미지 사이즈가 계속 작아지다가 64KB 안에 정확하게는 64KB 절반 사이즈가 되면 걔네들의 하위 밉체, 그러니까 나머지 2분의 1로 계속 리사이즈를 해서 마지막까지 다 때려 박아도 절반 사이즈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요 한 칸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약간 이제 프로그램 짤 때 헷갈리는 부분인데 이걸 미리 알고 가셔야 나중에 구현할 때 고생을 덜 합니다. 저걸 지금 방금 요 케이스를 이거를 여기 지금 요 한 칸에 들어가는 케이스 있잖아요. 요거를 그래서 여기도 팩트밉이라고 불러요. 다른 데서 어떻게 보는지 D3D 안에서 용어로는 팩트밉이라고 부르고요. 패킹된 밉이고요. 여기 나머지 이렇게 한 타일 안에 256 바이 256 이렇게 한 이미지 꽉 차서 들어가는 거를 보통 넌 팩트밉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됐고, 기술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데모에서 이게 데모인데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이미지를 텍스처를 내장할 수가 있어요. 16K 곱하기 16K 텍스처 한 장, 8K 곱하기 8K 텍스처 한 장, 4K 곱하기 4K 한 장, 2K 곱하기 2K 한 장 이렇게 해서 총 4장을 쓰고 있고, 이거를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텍스처가 지금 당장 필요한지는 몰라요. 그려봐야지 알아요. 이건 기하학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픽셀이기 때문에 그려봐야지 알아.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먼저 한번 그려봐요. 그게 당연히 이제 텍스처는 없죠. 아직 로드가 안 됐지만 어떤 텍스처를 요구하는지는 이제 쉐이더 안에서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짰다면 어떤 텍스처를 요구하는지 자기들이 알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그 프레임 버퍼에다가 여기 지금 오른쪽에 있는 프레임 버퍼가 왼쪽하고 그대로 매핑이 되는 건데 여기다가 표시를 해줍니다. 컬러 값으로 쓰겠죠. 텍스처 아이디 1, 2, 3, 4. 아까 제가 방금 텍스처가 4장 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쓸 때 거기에다가 같이 인코딩하는 거는 여기 밑에 보면 32비트 한 유닛으로 쓰거든요. 여기에 어떤 텍스처인지, 텍스처 아이디, 그 다음에 걔가 그 텍스처 안에서 타일 위치가 몇 칸마 몇인지, 타일 위치, 그 다음에 걔가 사이즈가 원래 얼마짜리였는지,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이거 디코딩을 하려고 그러면 그런 유형들 버퍼에다 기록을 해두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이거를 분석하는 것 때문에 존카믹이 쿠다를 썼던 거거든요. 요게 좀 이따 보시면, 좀 그 얘기 할게요. 그래서 동작 수순을 보면 텍스처를 만들었어요. 이제 가상 텍스처예요, 이건. 이제 AP에서 제공해주는 가상 텍스처를 만든 거예요. 16K 곱하기 16K짜리 만들었다 쳐요. 16K 곱하기 16K짜리 만들면
그 자체로 텍스처에 필요한 모든 메모리를 할당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OS 기준으로 치면 이제 윈도우 기준으로는 이제 그걸 리저브한다고 그러거든요. 예약만 해주는 거예요. 그 공간은 실제로 물링 인포에 매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렌더링 해보면 당연히 안 나오죠. 왜냐면 메모리상에 이미지 데이터가 하나가 올라가 있지 않으니까. 근데 이 타일드 리소스를 지원하는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GPU 메모리에 텍스처가 매핑되지 않았을 경우에 렌더링을 하면 원래는 뒤져야 돼요. 크래시해야 돼요. 근데 타일드 리소스를 지원하는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크래시하지 않아요. 그냥 까맣게 렌더링이에요.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데, 근데 그리고 그 화면을 내가 쉐이더 안에서 타일드 리소스 쓸 경우에는 이렇게 프레임 버퍼에다가 써놓습니다. 지금 보면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보이죠? 요게 아까 제가 방금 여기 인코딩한 요 값이에요. 요 값이에요. 이 밑에 아래쪽에 있는 이거를 이렇게 써놓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제가 밑에 보면 여기 내가 타일드 리소시즈 스테이터스 버퍼라고 써놨는데 사실 이 버퍼 이름을 그냥 그렇게 불러요. 이 코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높이 값이랑 세로 길이랑 가로 길이로 루프를 돌죠. 루프를 돌면서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다 맵을 걸어서 이 GPU 메모리의 내용을 시스템 메모리로 가져온 다음에 CPU에서 루프를 돌면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 32비트 값을 읽어서 다시 디코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텍스처인지, 타일 위치 어딘지, 민 레벨은 뭔지를 막 검사를 해가지고 하고 나면 제가 레지던시 매니저를 써놨는데 여기서 이제 나오죠. 현재 렌더링 됐어야 할 텍스처들이 뭔지 목록이 쭉 나왔죠. 걔가 먼저 이미 안에 로드가 돼 있으면 시간만 써넣어요. 얘가 억세스한 시간만 써놓고 없으면 그때 로드를 해. 로드를 해야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표시를 해두고 로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필요한 텍스처들을 쭉 로드를 해요. 그래서 맨 위에 보시면 얘가 여기서는 비교적 정밀하는데 다 로드할 필요 없죠. 나는 몇 번 립 단계가 필요한지 타일 그중에 타일 좌표가 몇 개 어디가 필요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로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디스크로부터 로드를 해서 딱 그 다음에 렌더링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과정을 계속 몇 프레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48분까지 하면 되나? 7분 남았다. 그래서 이거는 타일풀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그런 페이지를 관리하는, 더 정확하게는 얘는 그러니까 어떤 페이지를 할당할지는 덩어리 메모리 하나를 써요. 그냥 64KB 짜리가 연속되어 있는 덩어리 메모리 하나를 쓰고요. 그거는 사이즈를 늘리거나 줄일 수는 있는데 그냥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내가 필요한 만큼만 잡아두고 쓰면 되고요. 걔를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는 전적으로 프로그래머의 몫이고, 그래서 이제 한 타일이 한 페이지로 매핑이 되고 걔가 64KB인데 그거를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매핑을 할 거냐는 이제 메모리 관리의 영역이고, 이거는 많이 해보셨을 텐데 쉽게 하는 방법은 그 인덱스 발급기 같은 걸 만들어 쓰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숫자가 100개짜리 인덱스 발급기다. 그럼 걔는 숫자가 0부터 99까지 나오겠죠. 그리고 그 중에 발급을 할 때마다 다 유니크하게 나오겠죠. 그거를 그대로 타일풀에다가 매핑을 해놓고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뭐 앞에서부터 뚝뚝 할당을 하고 그 다음에 해제를 하고 어쩌고 하면 이게 이가 중간 여기는 지금 제가 이게 회색으로 표시해둔 건 이가 빠진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이가 빠진 애들인데 또 상관없죠. 어차피 인덱스 발급기 갖고 그 안에서 쓸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절대 중복되는 일이나 뭐 그런 일이 없을 거니까 뭐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된다. 네, 자동으로 해주진 않습니다. 이것도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파일에서 가져오는 건데 파일을 약간 커스텀 포맷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자동으로 되는 파일 같은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컨버터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DDS 파일이나 PNG 파일이나 이런 거 읽어서 가장 정밀한 립 단계를 만든 다음에 파일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편의상 앞에다가 헤더 부분에다가 옵셋을 기록을 해놔요. 이 파일 안에서 가장 정밀한 해상도는 몇 번째 번지고 가장 러프한 가장 스파스한 그런 해상도는 어디다라는 거를 옵셋을 딱 앞에다가 쭉 적어놓고요. 그러면 헤더만 읽어두면 이 파일은 상당히 커요. 이거 몇백 메가 몇 기가까지 가거든요. 근데 앞에 헤더만 미리 읽어놓고 파일은 오픈만 해두고 읽지 않아요. 헤더까지만 읽어요. 그래서 헤더를 보고서 내가 지금 립 단계 7번이 필요하다. 그럼 헤더를 이미 메모리에 로딩 해놨으니까 그거 보고 디스크 파일 포인터를 쭉 옮겨서 거기서부터 좌표도 계산할 수 있죠. 타일 좌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타일 좌표를 알고 있고 한 타일이 256 256 여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건너뛰어서 그만큼만 딱 읽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뚜두두두 읽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거는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방금 포루프를 돌면서 세로 길이와 가로 길이의 루프를 돌면서 분석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느려요. 당연히 느려요. 일단 프레임 버퍼 사이즈가 커. 그거를 GPU에서 시스템으로 가져와야 돼요. 그럼 PCI 버스를 타고 가져와야 되는데 이 작업은 DMA가 해요. DMA가 느린 건 아닌데 문제는 딜레이가 있어요.
이걸 비동기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니까 당장 지금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언제 끝날지, 그것도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웨이트도 걸어야 되고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 문제는 일단 차치하고 일단 CPU 가지고 루프 돌면 대빵 느려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GPU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종카맥이 그때 쿠다를 썼던 이유도 이거고, 근데 쿠다 같은 경우는 쿠다 써도 돼요. 쿠다 써도 되는데 그 엔비디아만 되니까 그래서 컴퓨터 쉐이더를 써요. 다이렉트엑스에서 제공해주는 GPU API죠. 쉐이더죠. 그래서 컴퓨터 쉐이더를 써서 요거를 쫙 스캔을 하면서 요러한, 여기서 비트 테이블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자료 구조를 여러 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뭐 30,20번 타일이 내가 지금 로드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체크하려면 배열을 이따만큼 만들어준 다음에 거기서 30번, 20번째 배열에다가 갑자기 뭔가 써놓으면 되죠. 0이냐 0이 아니냐. 근데 1비트씩만 쓰면 메모리 사이즈가 8분의 1로 줄어들잖아요. 게다가 그걸 만약에 내가 그런 메모리가 GPU 안에 있어야 되고 GPU랑 통신해서 가져오고 전달해야 하고 해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사이즈가 작은 게 좋죠. 그래서 1비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 테이블을 쓰고 있는 거고, 아까랑 단계가 좀 단계가 딱히 늘어난 건 없는데 제가 그림을 하나 더 삽입해서 그런 거고, 컴퓨터 쉐이더 가지고 CPU가 했던 작업을 해요. 그 루프를 필요 없이 컴퓨터 쉐이더에서 대량의 스레드들이 돌아가면서 스캔을 해서 이 비트 테이블 정보를 갱신을 해요. 그리고 이제 GPU 메모리에서 시스템으로 가져오는 거는 요 조그만 이게 아마 760바이트가 나올 거예요. 지금 제 엔진에서 그거를 가져와서 그거 가지고 텍스처를 갱신을 하는 거죠. 이거 넘어가고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 3분 정도 남았네?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이 뒷부분은 그 최적화기거든요? 최적화기인데 이거 궁금하신 분으로 저한테 따로 와서 물어보시면 제가 재밌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컴퓨터 쉐이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GPU이기 때문에 GPU는 정말 GPU를 뭘 짜면 같은 알고리즘이라고 해도 코딩 테크닉에 따라 속도가 한 10배 정도 차이 나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제가 최종적으로는 한 4배 정도로 성능을 올렸고 그 얘기인데 넘어갈게요. 그래서 안에서 캐시를 쓰는 얘기고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 됩니다. 데모를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죠. 별 데모는 아니에요. 그냥 바닥에다가 판때기를 하나 깔아놓은 거예요. 기본 맵에서.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죠? 근데 위로 올려서 보면, 이렇게 위로 올려서 보면 되게 원래 큰 텍스처예요. 되게 큰 텍스처예요. 16K 곱하기 16K짜리 텍스처고요. 여기서 이렇게 카메라 움직이면 지금 이렇게 까맣게 됐죠. 여기서 계속 움직여보면 이게 그 로드가 안 된 애들이에요. 제가 지금 이거 스케줄러를 되게 그러니까 되게 게으르게 만들어놨어요. 일부러. 그래서 공격적이지 않고 느릿느릿하게 작동하는 스케줄러라서 걔가 갱신을 늦게 해요. 지금 화면에 돌아왔죠. 이렇게 샥 돌리면 까맣게 됐지만 좀 있으면 돌아올 거예요. 이게 제대로 로딩이 될 거예요. 스케줄러가 얘가 가장 최근에 억세스한 시간을 기록을 해두고 그 시간이 긴 애들은 내리고 그만큼의 공간을 새로 필요한 놈들에서 확보를 해요. 그리고 이제 새로 필요한 텍스처는 그 공간에 다시 로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필요한 텍스트를 미리 로딩을 해놔도 되는 건가요? 메모리가 허용하면. 뭐 나는 메모리가 남아 돌고 막 쓰겠다. 그러면 늘리면 돼요. 간단하게. 이것도 지금 제가 일부러 제한을 빡빡하게 둔 거예요. 지금 이거는 텍스처 한 장당 아까 그 타일 풀 있잖아요. 걔를 개수를 256으로 제한시켜놨어요. 64KB 곱하기 256개로 제한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늘리면 이런 현상이 훨씬 줄어들겠죠. 대신에 메모리를 많이 먹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얘를 움직이는 거를 스피드를 높여보면 자, 초속 40m로 움직일 거예요. 겁나 빨리 움직이는데 위에 보시면 빨간 박스 쪽에 보시면 빨간 박스들을 보시면 이게 움직이는 궤적처럼 보일 거예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죠. 빨간 부분은 로드되지 않은 거예요. 텍스처가 원래 그만큼 사이즈였지만 실제로 이미지 데이터 로드하지 않은 거고요. 지금 딱 보면 필요한 부분만 로드한 거 알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0, 1, 2, 3, 4, 5, 6, 대략 한 7번 립 정도부터는 그냥 다 이미지가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가장 정밀한 거는 정말 털끝만큼 이미지를 로드하지만 옆으로 갈수록 점점점 이미지 로드한 게 면적이 커지다가 7번부터는 한 번에 다 로드한 걸 알 수 있어요. 걔네가 뭐냐? 아까 얘기한 팩트립이다. 왜? 64KB 안에 다 들어간 애들이 얘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64KB짜리는 로드를 거의 항상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사실 로드를 해도 티도 안 나. 너무 작아서. 그리고 보시면
16K 곱하기 16짜리라도 실제 게임 상황에서는 거의 볼 일이 없다. 다 볼 일은 없다. 다 보더라도 거의 다 보는 상황이 이렇게 생기더라도 보시면 이렇게 올라갈게요. 점점 위로 올리죠. 이렇게 커지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훨씬 많은 면적이 들어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장 왼쪽 박스를 보시면 얘가 차지한 가장 정밀한 16K 곱하기 16K짜리 미비에 대해서는 여전히 로드하는 게 되게 적어요. 왜냐? 아까 얘기했듯이 민맵 특성상 카메라가 멀어지면 걔는 정밀한 텍스처를 로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일정치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쫙 빼면 아래쪽에 있는 정밀하지 않은 밉체인들은 아마 다 왕창 로드를 하겠죠. 근데 위로 갈수록 가장 해상도가 높은 애들로 갈수록 걔네들은 로드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일정치를 넘기지 않는 거고, 지금 여전히 까맣게 나오는 거는 제가 강제로 256개로 제한을 걸었기 때문에 그거에 도달을 하고 추가로 더 내릴 만한 애들이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로딩 못하는 건 못하는 거고,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사이즈를 늘리거나 아니면 그것도 이제 가변 처리할 수 있겠죠. 원래 최대치는 기본 256이었지만 필요하면 더 늘릴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코드를 바꾸면 되는 거고, 그건 아까 제가 타일풀 자체가 API에서 리사이즈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늘리면 됩니다. 불필요하면 줄이면 되고. 그래서 이런 거고요. 그러면 딱 시간을 맞춰서 끝낸 것 같아요. 궁금하신 거 있나요?